10발의 전화벨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밝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사라졌다. 장례식장은 차가웠다. 하얀 국화 향기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영정 속 그 사람은 웃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너무나 환하게. 왜? 윤세아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정신과 레지던트 3년 차.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직업인 사람. 그런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읽지 못했을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무거웠다. 마지막 문자가 아직 거기 남아 있었다. 괜찮아, 세아야. 걱정하지 마. 이틀 전에 온 메시지. 평범했다. 너무 평범했다. 그래서 답장도 간단히 했었다. 이응 알았어. 내일 보자. 내일은 오지 않았다. 세아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혼자였다.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은이가 참 밝은 애였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웃던 애가. 밝았다. 웃었다. 모두가 그렇게 기억했다. 세아도 그랬다. 정하은은 언제나 웃고 있는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다. 전학 온 첫날 하은이 먼저 다가왔다. 안녕. 나 정하은이야. 너 혼자 있길래 우리 친구하자. 거절할 틈도 없이 환하게 웃던 얼굴. 그때부터였다. 12년.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함께했던 사람.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달았다. 세아는 하은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하은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상처받는지, 언제 힘들어하는지 몰랐다. 아니, 보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세아는 하은의 부모님께 부탁했다. 하은이 방,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도 마른 얼굴로. 그래, 세아야. 내가 해줘. 하은이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니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좋아했다고? 정말 그랬을까? 세아는 하은의 원룸으로 향했다. 대학교 근처 낡은 건물 2층.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지 오래된 방.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머그컵, 볼펜 몇 자루. 평범한 20대의 방. 침대 옆 책장에는 소설책들이 꽂혀 있었다. 하은은 책 읽는 걸 좋아했다.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하던 하은. 세아는 그때마다 웃으며 받아쳤었다. 너 글 쓰는 거 진짜 좋아하네. 근데 돈은 벌 수 있어? 농담처럼 던진 말. 하은은 그때마다 웃었다. 에이, 괜찮아. 나 행복하면 되지 뭐. 행복. 세아는 책장 앞에서 멈춰섰다. 하은은 정말 행복했을까? 그때 책장 구석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손때 묻은 검은색 표지. 세아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펼쳤다. 첫 페이지. 2010년 1월 1일. 하은의 글씨였다. 오늘도 웃었다. 사람들은 내가 밝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웃을 때마다 더 멀어지는 기분이다. 아무도 내 진짜 얼굴을 보지 않는다. 괜찮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안심한다. 그래서 나는 계속 괜찮다고 말한다. 세아의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2010년 3월 15일. 세아가 물어봤다. 요즘 어때?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완전 좋아. 세아는 안심한 얼굴로 자기 얘기를 시작했다. 레지던트 생활이 힘들다고. 나는 들어주었다. 언제나처럼. 세아에게는 말할 수 없다. 내가 힘들다는 걸. 세아는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 보인다. 나까지 짐이 될 수는 없다. 다이어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세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하은아.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못했던 세아가 지금 하은의 방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터져 나왔다. 하은은 말하고 있었다. 계속, 끊임없이. 단지 세아가 듣지 않았을 뿐.
괜찮아. 그 말 뒤에 숨겨진 것들을 세아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밝은 얼굴 뒤에 가려진 것들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지만 세아는 하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바닥에 떨어진 다이어리를 다시 집어들었다.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2015년 9월 28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들 나를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세아야, 미안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게 아니야. 내가 숨긴 거야. 너무 잘 숨겼나 봐. 세아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다. 밤은 깊어갔다. 하은의 방에는 이제 세아만 남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신호들만이 공기 속에 떠돌고 있었다. 세아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환자들을 볼 때마다 하은의 얼굴이 겹쳤다. 요즘 어떠세요? 세아의 질문에 환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선생님.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의 세아라면 그 말을 믿었을 것이다. 차트에 호전이라고 적고 다음 환자를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세아는 환자의 눈을 다시 봤다. 웃고 있었다. 입은.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환자의 미소가 조금 흔들렸다. 네, 괜찮아요. 또 같은 대답. 세아는 펜을 내려놓았다. 괜찮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환자가 세아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그냥 괜찮은 척하는 게 편해요. 세아의 가슴이 무너졌다. 하은도 이랬을까? 괜찮은 척하는 게 편했을까? 그날 밤 세아는 다시 하은의 방으로 갔다. 다이어리를 계속 읽어야 했다. 하은이 남긴 말들을,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지금이라도 들어야 했다. 페이지를 넘겼다. 2012년 5월 3일. 오늘 회사에서 실수했다. 별것 아닌 실수였는데 팀장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혼냈다. 정대리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다들 나를 쳐다봤다. 나는 웃으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사람들은 금방 다른 일로 돌아갔다. 화장실에 가서 10분 동안 울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동료가 물었다. 하은아,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완전 괜찮아. 나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써. 거짓말이었다. 너무 신경 쓰였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났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나를 약하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그래서 괜찮은 척했다. 세아는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은이 회사 다니던 때, 세아는 그때 레지던트 1년 차였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은과 자주 만나지 못했다. 가끔 전화가 왔었다. 세아야, 요즘 어때? 하은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다. 바빠 죽겠어. 너는? 세아는 늘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좋아. 회사 재미있어. 그렇게 말하던 하은. 세아는 안심했었다. 하은은 괜찮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 하은도 힘들었다. 아니, 어쩌면 세아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몰랐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 다음 페이지. 2013년 8월 14일. 오늘 현우와 헤어졌다. 1년 동안 사귀었는데 끝이 났다. 현우가 말했다. 하은아, 너랑 있으면 가끔 답답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항상 웃기만 하고 진심을 보여주지 않잖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항상 진심이었는데, 웃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것도 다 진심이었는데, 현우는 그게 가짜라고 했다. 진짜 힘들 땐 힘들다고 해야지. 진짜 화날 땐 화내야지. 너는 왜 항상 참기만 해? 나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였을까? 진짜 감정을 말하는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진 게 어릴 때 엄마가 말했었다. 하은아, 넌 밝아야 해. 밝은 애들이 사랑받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밝았다. 슬퍼도 화나도 외로워도 항상 웃었다. 그게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현우는 그런 나를 떠났다. 뭐가 맞는 걸까? 웃어야 하는 건가? 울어야 하는 건가? 잘 모르겠다. 세아는 다이어리를 덮었다. 도연우, 하은의 전 남자친구. 세아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한두 번 정도. 하은이 소개해줬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헤어진 뒤 하은에게 물었었다. 왜 헤어졌어?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었다. 그냥 안 맞았어. 괜찮아, 나 이미 다 잊었어. 그렇게 말하는 하은의 얼굴은 밝았다. 세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괜찮다는데 뭘 더 물어. 그런데 지금 보니 하은은 괜찮지 않았다. 많이 아파했다. 세아는 휴대폰을 꺼냈다. 도연우의 연락처를 찾았다. 예전에 하은이 단체 카톡방에 초대했었을 때 저장해뒀던 번호. 망설였다. 그런데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 세아는 숨을 들이쉬었다. 도연우 씨죠? 저 윤세아예요. 정아은 친구.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기억합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장례식 때 뵀죠. 그때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괜찮습니다. 세아는 말을 이어갔다. 현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하은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긴 침묵.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이틀 후. 세아는 조용한 카페에서 도연우를 만났다. 30대 초반의 남자. 수척해 보였다. 마주 앉았다. 커피가 나왔지만 둘 다 마시지 않았다. 하은이 얘기 들으러 오셨다고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씨가 알고 있는 하은이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현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저는 하은 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사귈 때도 헤어질 때도 그리고 지금도. 세아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하은 씨는 항상 웃었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은 씨가 위로해줬죠. 그런데 정작 하은 씨가 힘들 때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답답했어요. 연인인데 왜 진심을 나누지 않는 건지. 그래서 자꾸 물어봤죠. 하은아,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뭐라고 하던가요? 세아가 물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그렇게만 말했어요. 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서 저는 화를 냈어요. 왜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냐고.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죠. 헤어지고 나서도 하은 씨는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현우야,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하은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떠난 게 하은 씨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장례식장에서 하은 씨 어머니를 뵀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하은이가 어릴 때부터 밝은 아이였다고. 절대 울지 않고 항상 웃는 아이였다고.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은 씨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누군가 그렇게 만든 거구나. 세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저도 하은 씨를 그렇게 만든 사람 중 하나였구나.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심을 말하라고 다그쳤지만 정작 저는 하은 씨의 진심을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하은 씨가 무너지는 모습을 견딜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하은 씨는 끝까지 혼자였던 거예요. 카페를 나왔을 때 하늘은 어두웠다. 세아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현우의 말이 맞았다. 하은은 혼자였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짜로는 혼자였다. 그리고 세아도 현우처럼 하은을 혼자 만든 사람 중 하나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병원 후배 라윤이었다. 선배님, 오늘 회식인데 안 오세요? 다들 기다려요. 세아는 문자를 보며 멈춰섰다. 회식? 예전에 세아라면 바빠서 못 가라고 답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아는 전화를 걸었다. 라윤아. 네, 선배님. 밝은 목소리. 나 지금 좀 힘들어.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배님? 라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세아는 눈물을 참았다. 괜찮지 않아. 회식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아, 네, 괜찮아요. 선배님 어디 계세요? 제가 갈까요?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내가 힘들다는 거. 네, 알겠어요, 선배님. 라윤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힘드실 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세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세아는 자신이 힘들다는 걸 인정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하은이 평생 하지 못했던 것을. 집으로 돌아와 세아는 다시 하은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아직 읽지 못한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서 세아의 눈길을 끈 문장이 있었다. 2015년 4월 20일. 세아에게는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세아는 너무 강해 보인다. 항상 무언가를 해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세아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그 정도 가지고 왜 힘들어? 좀 더 강해져. 그렇게 말할 것만 같다.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다. 세아 앞에서만큼은 나도 강한 사람인 척했다. 그게 우리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세아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다. 하은아,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 나도 무너지고 흔들렸어. 단지 너처럼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전혀 몰랐구나. 세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라도 너의 말을 들을게. 밤은 깊었지만 세아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하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주일이 지났다. 세아는 매일 밤 하은의 다이어리를 읽었다. 그리고 낮에는 환자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달라진 눈으로. 상담실. 26살 여자 환자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김지우. 우울증으로 석 달째 치료 중이었다. 요즘은 어떠세요? 세아가 물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예전의 세아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세아는 펜을 내려놓고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우씨. 네? 정말 괜찮으세요? 지우의 미소가 조금 흔들렸다. 네, 괜찮아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세아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근데 자꾸 괜찮다고 말하게 돼요.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지우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엄마한테도 괜찮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도요. 다들 제가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매일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힘들어요. 지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짐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웃는 게 편해요. 세아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제가 들을게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힘든 거 다 말씀하세요. 괜찮은 척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지우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울음이 쏟아졌다. 세아는 그저 손을 잡고 있었다. 말없이. 지우가 다 울 때까지. 상담이 끝나고 지우가 나갔다.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하은도 이랬을까? 누군가 이렇게 손을 잡아줬다면, 이렇게 들어줬다면 달라졌을까? 후배 라윤이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선배님, 잠깐 시간 되세요? 응, 들어와. 라윤이 들어와 앉았다. 아까 환자분 많이 우셨던데 괜찮으세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윤이 웃었다. 선배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전에는 좀 차가우셨는데 요즘은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세아는 쓸쓸하게 웃었다. 늦게 배웠어. 너무 늦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아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밤, 세아는 다시 하은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뒷부분. 하은이 마지막으로 쓴 날들의 기록. 2015년 7월 5일. 요즘 잠을 잘 수 없다.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못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계속 생각만 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한다. 회사 사람들은 내가 밤을 새운 줄 모른다. 나는 웃으며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거짓말이다. 하나도 좋지 않다. 세아의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2015년 8월 12일. 오늘 세아한테 전화가 왔다. 하은아, 요즘 어때? 나 레지던트 끝나가는데 너무 힘들어. 들어줘. 나는 들어줬다. 세아의 힘든 얘기를. 환자가 힘들게 하는 얘기, 선배가 괴롭히는 얘기, 잠을 못 자는 얘기. 다 들어줬다. 그리고 말했다. 힘들겠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 넌 잘하고 있어. 세아는 고마워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다. 나도 잠을 못 잔다고, 매일 우울하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못했다. 세아는 이미 너무 힘들어 보였다. 내가 또 짐이 될 수는 없었다. 세아는 다이어리를 덮었다. 미안해. 목소리가 나왔다. 정말 미안해, 하은아. 그날 세아는 자신의 얘기만 했었다. 하은이 어떤지는 묻지도 않았었다. 하은이 나도 힘들어라고 말했다면 세아는 들어줬을까? 아니면 나도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했을까? 세아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세아가 들어줄 여유가 없다는 걸. 그래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날, 세아는 병원장을 찾아갔다. 원장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데?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원장이 안경을 벗고 세아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원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 친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힘들다는 걸. 혼자 견디다가 결국 떠났습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어요. 세아 선생, 이제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처럼 혼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원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기획안 만들어봐. 검토해보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세아는 기획안을 들고 다시 원장실에 갔다. 당신의 신호를 듣겠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원장이 기획안을 넘기며 말했다. 무료 상담, 익명 가능, 예약 없이 방문 가능. 문턱을 낮추겠다는 거지? 네. 힘들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승인하지.
다음 달부터 시작해봐. 세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세아는 하은의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하은이 마지막으로 쓴 글. 2015년 9월 28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웃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밝던 애가 왜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밝지 않았다. 단지 밝은 척했을 뿐이다. 세아야, 너는 아마 많이 자책할 것이다.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너무 잘 숨겼거든. 너무 완벽하게 괜찮은 척했거든. 그게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그냥 나를 기억해줘. 진짜 나를. 밝았던 나 말고 힘들어했던 나, 외로웠던 나, 도움이 필요했던 나, 그 모습을 기억해줘.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호를 놓치지 마.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은 것을 봐줘. 웃는 얼굴 뒤에 가려진 것을 들어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세아야,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세아는 다이어리를 천천히 덮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고마워, 하은아. 세아는 속삭였다. 내가 남긴 말 잘 들었어.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아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다. 밤은 깊었지만 세아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하은은 떠났지만 하은의 목소리는 아직 여기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 세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병원 게시판에 공지를 붙였다. 당신의 신호를 듣겠습니다. 상담센터 오픈 안내. 라윤이 다가왔다. 선배님, 드디어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올 거야. 분명히. 어떻게 아세요? 왜냐하면 세아는 게시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있거든. 라윤은 세아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세아는 라윤을 돌아보며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 세아는 라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만으로도 많이 나아진 거야. 라윤은 미소 지었다. 선배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이제 사람 같으세요. 세아는 웃었다. 그동안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은 웃으며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세아는 생각했다. 하은아, 나 이제 알겠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항상 괜찮지 않아도 돼. 그저 솔직하면 돼. 그게 진짜 강한 거야. 너는 그걸 가르쳐줬어. 너무 아픈 방법으로. 하지만 나는 배웠어.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야. 세아는 상담실 문을 열었다. 첫 번째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21살 남학생. 눈을 피하며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세아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어떤 얘기 나누고 싶으세요? 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요즘 힘들어요. 네, 들을게요. 세아는 펜을 내려놓고 학생을 바라봤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시간 많으니까.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세아는 들었다. 하은에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는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신호를, 모든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6개월이 흘렀다. 당신의 신호를 듣겠습니다.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러다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거기 가면 진짜 들어줘. 괜찮다고 안 해도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도 돼. 사람들이 찾아왔다. 20살 대학생, 30살 직장인, 40살 주부. 나이도 직업도 사연도 모두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았던 사람들. 어느 가을날 오후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들어왔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은 붓고 빨갰다. 세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여학생은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았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서연이요. 서연씨, 오늘 어떤 얘기 나누고 싶으세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친구한테 말 못하는 게 있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어떤 얘기인데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다들 힘내라고만 해요. 좀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런 말들이 부담스러웠나요? 네. 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친구들은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인 거 아는데 그 말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힘내지 못하면 그냥 제가 약한 것 같아서요.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요. 세아는 천천히 말했다. 서연 씨는 약하지 않아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거예요. 세아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서연 씨는 이미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세아는 티슈를 건넸다. 울어도 괜찮아요.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서연 씨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다 괜찮아요. 서연은 티슈를 받아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세아는 들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단어를, 모든 침묵을, 모든 신호를. 상담이 끝나고 서연이 나갔다. 얼굴은 여전히 빨갛지만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서연이 문 앞에서 물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나가고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그때 라윤이 문을 두드렸다. 선배님, 오늘 상담 다 끝나셨어요. 마지막이었어. 라윤이 들어와 앉았다. 선배님, 요즘 정말 멋있으세요. 세아는 웃었다. 갑자기 왜? 센터 시작하시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다들 선배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다고 하고. 내 덕분이 아니야.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낸 거지. 라윤은 세아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그 친구분 생각 많이 하시죠? 세아는 잠시 침묵했다. 매일 힘드시겠어요. 힘들어. 근데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힘들어. 무슨 뜻이에요? 전에는 후회만 했거든. 왜 몰랐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 세아는 라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근데 지금은 하은이가 남긴 것들을 떠올려. 하은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들. 어떤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아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라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 선배님,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세아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가르치고 있어. 그날 저녁, 세아는 하은의 묘지를 찾았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은아. 세아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누군가의 신호를 들었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18살 여학생이었어. 친구들한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애. 세아는 꽃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랬던 것처럼. 세아는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 애한테 말해줬어.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니라고. 너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 세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은아, 나 이제 알아. 내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세아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람이 다시 불었다. 마치 하은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세아는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해, 하은아.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세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은과 함께. 일주일 후, 세아는 병원 강당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주제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 청중석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의사, 간호사, 상담사, 그리고 일반인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세아가 말했다. 하지만 그중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죠. 화면에 사진이 떴다.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 이 사람은 괜찮아 보이나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같은 사람의 눈 클로즈업. 웃지 않는 눈. 하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다. 괜찮아라는 말. 걱정 마라는 말. 나는 괜찮아라는 말. 세아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말들 뒤에는 때로 정반대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제발 나를 봐줘. 제발 나를 물어봐줘. 제발 나를 들어줘. 그런 외침이 숨어 있죠. 세아는 청중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는 그 신호들을 놓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신호를. 청중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다. 어떻게 하면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나요?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물어보세요.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괜찮아 라고 대답하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정말 괜찮아? 라고. 세아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그리고 들어주세요. 진짜 대답을.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다. 만약 그 사람이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냥 곁에 있어주세요. 말없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덜 외로울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자가 세아에게 다가왔다. 40대쯤 되어 보였다. 선생님, 오늘 강연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저도 제 딸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세아는 부드럽게 웃었다. 딸분이 몇 살이세요? 17이에요. 그럼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일 거예요. 세아는 여자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딸분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냐고. 그리고 괜찮아라고 하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정말 괜찮냐고.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딸분은 행복할 거예요. 그날 밤, 세아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하은의 다이어리가 그곳에 있었다. 이제는 매일 펼쳐보지 않았다.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두었다. 잊지 않기 위해. 세아는 다이어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하은아, 오늘도 누군가의 신호를 들었어. 엄마가 딸을 걱정하는 신호. 딸이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는 신호. 나는 그들에게 말해줬어. 서로에게 물어보라고. 정말 괜찮냐고. 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세아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정하은에게. 1년이 지났어. 내가 떠난 지. 처음에는 매일 울었어. 내가 보낸 신호들을 놓친 게 너무 후회됐거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내가 신호를 보냈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아.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신호도 보여. 내 덕분에 오늘 상담센터에 18살 여학생이 왔어. 너처럼 괜찮은 척 하던 애. 나는 그 애한테 말해줬어.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애는 울었어. 한참을. 그리고 나갈 때 웃었어. 진짜 웃음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살아있다면, 누군가 너한테도 그렇게 말해줬다면, 지금 너도 웃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내가 남긴 것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은아, 너는 헛되이 떠난 게 아니야. 너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있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하은아. 그리고 영원히 기억할게. 세아가. 세아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조용한 밤이었다. 세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었다. 하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세아야, 고마워. 세아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하은아. 내가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상담센터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망설이며 서 있었다. 40대 초반. 세아는 문을 활짝 열고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저 여기 처음인데요. 괜찮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남자가 앉았다. 세아도 마주 앉았다. 오늘 어떤 얘기 나누고 싶으세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을게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세아는 들었다. 하은에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는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신호를, 모든 목소리를. 그렇게 하은이 남긴 신호는 세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곁에도 혹시 모릅니다. 그러니 물어보세요. 괜찮아? 그리고 괜찮아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정말 괜찮아? 그리고 들어주세요. 진짜 대답을.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